그래서 바닥 상태라 다른 말은 뭐 들뜬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에너지가 낮은 전자배치의 원리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때 이 베타라는 게 있잖아. 베타라는 게 알파 베타 할 때 그 베타가 아니라 뭐 베타적이다 이런 거 있죠. 싫어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3개 집어넣으면 안 된다. 1개 아니면 2개까지는 가능한데 하나의 오비탈에 3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샀는데 자 신발 서비스 한쪽 더 드릴게요 해서 넣어주면 안 되잖아. 상자가 안 닫히잖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발 2개를 넣어줄 때 어떻게 넣어줘? 발목끼리 넣어주면 이렇게 발목끼리 같은 방향에서 넣어주면 싸우자는 얘기지. 신발 찌그러지잖아. 그래서 이때 전자를 한 개 오비탈에 2개 이상을 2개를 채울 때 그때 스핀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위로 들어갔으면 하나의 오비탈의 다른 전자는 아래쪽으로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신발 안 팔겠다는 얘기지? 불가능한 전자 배치다.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자 배치의 원리는 뭐냐면 싸움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싸움 원리. 그러니까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원리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전자를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은 1s 오비탈, 그 다음 1s에 채워졌으면 2s 오비탈에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전자 원자 생각합시다. 그 다음은 이제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2p에 채워지고, 그 다음은 3s 오비탈에, 그 다음은 3p 오비탈에, 그 다음은 4s 오비탈까지만 채우면 돼. 왜? 우리는 20번까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에 2개 채우고 여기에 2개 채우고 6개 채우고 2개 채우고 6개 채우고 2개 채우면 20번이 여기서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d 오비탈로 가는데 우리는 3d 오비탈에는 전자를 채울 일이 없다. 그래서 외웁시다. 1s, 2s, 2p, 3s, 3p, 4s 순으로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베릴륨부터 한번 볼까요? 베릴륨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고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한 칸, 한 칸, 세 칸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1s에 이렇게 전자가 2개 들어갈 때 반대로 들어가고, 싸움 원리에 의해서 1s에 2개 들어갔으면 2s에 2개. 역시 파울리의 베타 원리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1s에 2개, 2s에 2개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 5번 붕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1s, 2s, 2p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싸움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1s에 2개, 2s에 2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2p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채워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해서 2p의 첫 번째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칸에 채워지는 경우와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게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일까요? 어떤 걸까? 이 셋은 모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 우리는 EPX, EPY, EPZ의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다고 했잖아.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인데 에너지가 같으니까 EPX든 Y든 Z든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어디에 먼저 채워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셋은 모두 바닥 상태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1S2, 2S에 2개, 그 다음 2P에 하나가 채워져 있을 때 요게 여기 첫 번째 칸에 먼저 채워지든 두 번째 칸에 채워지든 세 번째 칸에 채워지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자 번호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1s, 2s, 2p 이렇게 될 때 전자가 얘는 이렇게까지 똑같겠지?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칸에 채워지고 세 번째 칸에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칸에 안 채워지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칸에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럴 때 어떤 게 바닥 상태고 어떤 게 들뜬 상태가 될까요? 일단은 요게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들뜬 상태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요렇게 채우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선생님이 이거 아까 펜션 놀러 가는 거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구 둘이서 펜션에 놀러 갔는데 방이 3개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놀 땐 같이 놀더라도 밤에는 잘 때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각각의 방에 한 칸씩 들어가면 안정한데 야, 나 오늘 무서우니까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자줄 겁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싫잖아. 다른 칸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 근데 친구가 나 너무 무서우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 뭐 10만 원 받으면서 같이 자줘야죠. 그렇죠? 이상한 소리 했고요. 여기에서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깁니다. 반발력. 그래서 불안정해져요. 즉 여기 있는 전자를 같은 칸으로 옮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배치의 세 번째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훈트의 규칙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훈트의 규칙.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 짝짓지 않은 전자를 우리는 홀전자라고 하는데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배치가 바로 안정한 전자 배치다. 이렇게 얘네들을 홀전자, 얘는 짝짓는 전자니까 홀전자가 없죠. 얘네들은 짝짓지 않은 전자들을 홀전자라고 하는데 홀전자 수가 많도록 하는 배치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2번, 3번에 해당하는 싸움 원리와 훈트의 규칙을 위배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억지로 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면은 가능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불안정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홀전자에 관해서 두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의 합이 0이다. 합이 0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홀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홀전자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선생님 왜 위아래 안 됩니까? 위아래, 아래 안 되나요? 라고 묻는데 요거는 정규 교과에는 없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핀 양자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 배치, 요게 안정한 배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 위아래면 스핀 양자수의 합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0이 돼버리잖아. 근데 위로 다 있으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스핀 양자수의 합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홀전자 하나. 스핀 양자수의 합이 플러스 2분의 3이다 그러면 홀전자 3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의 전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2개가 어떻게 각각의 오비탈에 한 칸씩 전자가 하나씩 채워지는 게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원자 번호 7번의 질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s, 2s, 2p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칸, 한 칸, 세 칸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싸움 원리와 파 원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1s, 2s 이렇게 채워지고 훈트의 규칙에 맞게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 3개가 홀전자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배치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 볼까? 화면이 살짝 잘리네. 8번 산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s, 2s, 2p가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싸움 원리와 파 원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 훈트의 규칙이 맞도록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원자 번호 8번인데 지금 전자가 7개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야. 짝을 지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전자 배치나 아니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전자 배치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전자 배치가 모두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개 들어가서 홀전자가 없게 만들면 그거는 불안정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산소의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4개가 하나만 짝을 지어 있고 나머지 2개는 홀전자가 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S오비탈과 P오비탈만 배우잖아. S오비탈에 홀전자가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만 P오비탈에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전자 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최대치입니다. 홀전자가 4개다라는 것은 D오비탈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P오비탈까지만 배우니까 홀전자가 3개인 것은 이렇게 최대 3개인 질소가 이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 원리, 훈트의 규칙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는데 자,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봅시다. 이따가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홀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쉬운 것부터 해볼까? 홀 전자 몇 개니? 아, 4개가 이렇게 채워졌네. 다른 애들은 2, 6 가득 채워졌는데 여긴 4개가 배치가 됐어. 그럼 홀전자가 4개란 뜻이야? 아니지. 4개가 어떻게 돼야 돼? 3개의 오비탈에 4개가 배치되려면 바닥 상태에서는 하나만 짝을 짓고 나머지 2개가 홀전자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는 원자가 전자 먼저 알고 있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결합에 참여하면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란 얘기야? 4개라고 하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근데 4개가 아닙니다. 원자가 전자가 뭐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2개, 4개에서 6개라고 해야 돼.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일단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요것만 보세요. 2, 2, 6, 2, 넷 하면은 총 전자가 몇 개야? 16개지? 아, 그래서 너는 원자 번호 16번의 황이야. 그 다음에 이거 보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정보로 하는 겁니다. 아, 황은 3주기 16쪽 16번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6개네. 이렇게 보는 게 실수를 안 합니다. 괜히 여기 있는 4에 낚여가지고 원자가 전자가 4개다.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수를 세서 이 녀석이 어떠한 원소인지 그 다음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갖는지를 파악해서 푸는 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홀전자수는 여러분 이 홀전자수도 이 배치를 보고 푸는 건 아니고요. 외워서 푸는 게 차라리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각 족의 1의 자릿수잖아. 그래서 1, 2, 3, 4, 5, 6, 7, 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홀전자수는 10, 1, 좀 리듬을 타는데 10, 1, 2, 3, 2, 1, 0 10, 1, 2, 3, 2, 1, 0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황은 16쪽이니까 원자가 6개, 홀전자 2개라고 요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방지하거나 더 빠르게 풀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외우세요. 10, 1, 2, 3, 2, 1, 0 10, 1, 2, 3, 2, 1, 0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2주기 원소에서 홀전자가 빵개인 걸 모두 고르시오. 아, 2주기에서 홀전자 빵개인 것은 2족과 18족이니까 베릴륨과 네온이구나. 3주기 원소에서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걸 고르시오. 1족, 13족, 17족이니까 나트륨, 알루미늄, 염소겠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홀전자수가 3개인 걸 모두 고르시오. 홀전자수가 3개인 거는 한 족밖에 없죠. 15족에 해당하는 질소, 2주기 15족 질소와 3주기 15족 인 요거밖에 없거든. 일단 오늘은 이거 외웁시다. 15족 원소인 질소와 인은 원자가 5개, 홀전자가 최대치인 3개인 녀석이다 라는 거 외우셨나요? 10, 123, 210 홀전자수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오비탈 전자 배치가 나왔을 때 뭘 센다? 전자수를 세고 그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다. 그 다음 이걸 통해서 풀어내는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 실수를 덜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적극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